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의 대 최진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또 잘했다는 평이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또 전화해서 급하게 오라고 바쁜 중에도 제가 왔습니다. 바쁘지 않죠. 참 요즘 많이 잘려가지고 바쁘진 않는데 또 연락을 받고 뛰어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성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계속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고 싶으시면 꼭 오시고 또 하나 내일 선거에서 잘하셔야 제가 복귀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내일 꼭 한 표, 정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잘 이끌어가 볼 텐데요. 뭐 우리 항상 그 막강한 라인업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왕원구 전 열린민주당 사무총장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총장님 근데 제가 확실히 인기가 있었나요?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이 예. 그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는데 방송 듣고는 좀 의외의 저는 반응이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점잖으신 분들을 알았는데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추 장관님도 그렇게 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누나라고 예. 훔치려고 하시는데 저는 김건희 씨가 아닙니다. 우리 좀 따질 건 따지면서 삽시다. 네. 그런데 예. 뭐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기가 높으시더라고요. 예.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망가지니까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유튜브는 망가져야 돼요. 망가지지 않으면 이상한 별명 많고 이래야. 어쨌든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또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와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또 찾아줘 주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제 뭐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어제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직접적인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의혹들은 있었지만 연관성을 명확하게 김만배 씨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이게 정말 그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우리 총장님께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제 나온 녹취록의 주요 내용, 등장 인물들과 연관성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김만배 씨의 그 육성이 그대로 이제 나왔죠. 그 동안에는 그냥 녹취록 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녹취록 자체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상상만 하다가 어제는 이제 뉴스타파인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음성으로 듣고 나니까 이 녹취록 모든 게 생생하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되새김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남욱이 그때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추장관님 혹시 기억나세요? 남욱이 그 커피 마시러 올라갔다 이런 얘기 한 것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네. 그 내용도 사실 어제 그 네. 녹취록에 같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그렇죠. 근데 그때 커피 타준 건 윤석열인 줄 알았는데 예. 다른 분이더라고요. 윤석열 밑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을 증언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박모 검사가 있고요. 예. 그 사람이 커피를 타줬고 예. 그 사람이 현재 변호사라네요. 예. 이제 점점 구체화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실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 뭐 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여기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상당히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사실상 그 명확해졌죠. 구체화되기도 했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동안에는 그냥 이런 설 이렇게 하고 뭐 녹취록은 사실 사람의 실제 음성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또 그 듣는 사람에 따라가 좀 달리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 씨인가요? 네, 신학님 두 전 위원장. 사람이 직접 그 실제 육성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서로 이걸 부인하거나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 녹취된 시점이 예. 작년 9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설 직전인 것 같고
또 그때 이제 민주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가 이제 막 불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우선은 크다랗게 두 가지 의미.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 늘 우리 안흥구 총장님이 예. 분석을 했잖아요. 이 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중물이고 그 돈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에서 나온 돈이다였잖아요. 예.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추리를 하셨는데 딱 그러니까요. 맞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러면 그 많은 이익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지난번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합류하시기 전에 예. 대장동 그 주범이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저랑 두 이렇게. 분이서, 예. 그때 이건 이 박영수가 금융권을 다 붙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했어요. 예. 네, 그것도 여기에 그대로 좀 나오고. 간접적으로 좀 시사를 하고 있다. 예. 네, 라는 그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이건 윤석열, 박영수 게이트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다. 예. 네. 그런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영 네, 씨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관전 포인트였는데 김만배 씨 녹취록의 발언을 들어보면 조우영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녹취록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검사가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그 박모 검사가 되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주차장에서 김만배가 조우영 보고 수사 받으러 들어가면 예. 커피 한 잔 주고 먹고 오면 될 그렇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랬죠.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모 검사가 그런 이야기 커피를 타줬다. 그래서 먹고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커피 한 잔 주고 딱 가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형식적인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통상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검사한테 미리 이야기가 되고 예. 들어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안심하고 예. 가서 이야기 묻는 거 다 그대로 대답해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너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을 거야라고 미리 사전에 다 각본에 짜진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만배 씨가 인맥이 많다 자기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하지 않습니까? 뭐 검찰 내 인맥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형이 뭐 본인 말로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소개해 준 게 박영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연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확신 또는 어떤 기대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장관님. 그러니까 김만배 예. 나는 그 혈관을 다 안다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수사 검사인데 이 수사 검사와 절친이 누구다. 그러니까 박영수다예요. 예. 근데 이거 부인하잖아요. 예. 이 윤석열은. 예, 그렇죠. 본 이 적도 뭐 조우영을 기억 못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격가지여서 난 그 본류를 수사했지 그런 뭐 일반 대출 수사도 안 했다. 그리고 이 김만배도 상가집에서 눈인사를 한 사이지 모른다 이렇게 다 틀린 거예요. 다 예. 거짓말. 그러니까 김만배는 박영수와 윤석열이 절친이라는 것도 잘 알고 본인이 성렬이 형한테 바로 부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성렬이 형이 이게 또 사건 가지고 청탁하네 오해받기 싫으니까 이 잘 통하는 변호사를 콕 집어준 거예요. 그게 박영수다. 박영수인데 이건 윤석열 스스로가 며칠 전에 그 썬데이 저널인가? 예. 거기서 녹음한 거에 이런 거 나오지요. 내가 박영수 특검을 그 특검으로 알게 된 게 아니야. 난 이미 안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 내가 초임 시절에 예.
강릉지청장 유아무개 지청장 예. 밑에 이 신임 검사로 있었는데 그때 찾아오신 손님이 박영수였고 지청장 선배 검사가 너 같이 좀 가자 해가지고 그때 윤석열은 땡 하면 술집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군요. 예, 이 술상무로는 딱 적격이었거든. 아 근데 이 호탕하고 술 잘 마시고 하니까 박영수 씨가 그 후로 계속 술자리 있을 때마다 이 술자리에 불러내서 공적 사적 인연을 맺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 중수부에도 끌어올려주고 부하 검사로 그다음에 이 사적으로도 또 본인이 변호사 할 때 사건 청탁도 하고 해서 바로 이 사건의 적임자가 김만배가 생각할 때는 조우영을 위해서는 이 딱 박영수를 들이댄 건데 예. 그걸 또 최재경 전 중수부장 예, 그 당시 그렇죠. 이 부산 저축은행 대출 비리의 결제자였던 최재경 씨가 얼마 전에 예. 이 조우영의 사촌 형이 이철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사람과의 대화도 녹음이 돼서 폭로가 됐어요. 아, 예.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최재경이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회장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의 심부름꾼이 바로 조우영이야라고 윤석열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결제 받으려고 하는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최재경도 윤석열이 봐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양해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촌 형 이철이가 아 그래요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면 그거 신의 한 수네요. 예. 윤석열이 맡고 있는 사건에 박영수를 선임했던 건 그 자체가 신의 한 수였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예. 윤석열의 거짓말을 이 바로 잡아줄 진실을 얘기하는 김만배의 녹취록이 맞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최재경도 등장해 예. 그 조우영 사촌인 이철이도 등장하죠. 예.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예.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그 박영수 씨가 김대중 정권에서 사정비서관을 하다가 나가서 이제 중수부장을 하는데 예. 제가 그때 같이 청와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중수부장으로 나가서 그 방에 한번 차를 한 잔 마시러 오라 그래 갔는데 예. 그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인사를 시켜 준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부터 수사검사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오래됐죠. 그때가 2000년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의 관계는 30년 정도 지금 장관님이 그 강릉지청 이야기를 하신 그 이후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한 20년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박영수의 관계는 아마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때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사적 인연을 맺고 예. 또 경제 공동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네. 예.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아니 두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거지 검사 생활했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공동체적 운명을 갖는 모임과 사이로 됐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네, 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강하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박영수 씨는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했고 예. 정관으로 이제 변호사 그 수입을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 씨는 박영수 씨가 이제 중수부까지 끌어주면 그 공직 사회에서 그 위치에 갖다 줬으면은 뭐 그냥 사수 관계가 아니라 예. 거의 뭐 절대적인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박영수 씨가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2016년도 말에 박근혜 씨하고 최순실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될 때도 그 특검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또 맞아요. 윤석열 씨를 거기다 물론 김만배 씨가 김만배가 윤석열이 형이 어때요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할 때도 이미 그 사람들 관계는 그거는 형식이고 윤석열 씨를 그 박영수 씨가 데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들이 쌓여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검찰에서 만나는 검사의 관계를 넘어서서 끈끈한 관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한 30년 전부터 이미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과 만남들과 계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번에 그 조우영 씨 관련해서 이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이런 연관, 이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참.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도 특별하지 않다. 또는 뭐 김만배 씨는 상가집에 잠깐 멀리서 눈인사 한번 했다. 조우영 씨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 퍼스널리티로 관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 자체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제 공동체까지 연결된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보다 더한 사업 살인도 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눈도 깜짝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장관님 직접 봤으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거 못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온 그 TV에 뭐 나오는 지난번에 정말 회개망측한 거짓말도 하잖아요. 자기가 눈기처럼 쓴 손준성을 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추미애 장관 사단이라고. 그건 좀 약간. 그 다음에 음성 파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 나는 검찰의 혈관을 다하니까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하면서 자신이 조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얘기를 했고 김만배 씨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봐주기 수사한 적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럼 이건 빼박 증거다. 이 녹취록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그 윤 후보가 2월 25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우영 씨한테는 왜 커피를 타줬냐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답변이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참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일까지라고 응수를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청장님? 거짓말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난 그 10년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는 많이 뜨끔했구나. 그 말 때문에 커피까지 사준 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그 10년도 넘었는 거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본인한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금방 안 나오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독침술까지 장착을 하시고 꼼짝마. 결국 그런 말투가 본인이 인정하는 거다. 지금 안 총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다. 법조 관련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하나도 안 팔렸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너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죠.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뭐 공산당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했어요. XX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청장님 볼 때 그러면 요 말 즉 20명한테 팔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다. 그게 이재명 시장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맥락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돈이 생기는 거를 미리 이제 그 팔아가지고 그 시드 머니를 자기들끼리 돈을 태우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이제 법조인들이 들어오면 빼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법조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런 큰 시행 사업을 하면 항상 그 국세청의 조사나 세무조사나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게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은 거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미리 예방하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법조인들을 여기에 끼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래서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면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돈이 생기는 것을
시에서 먼저 받아가겠다고 이제 그랬었죠. 너무 네. 많은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시장들이 그냥 인허가 해주고 무슨 조금 용돈을 받거나 이러고 말지. 네. 시에서 지금 뭐 한 70%를 빼서 이익의 70%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여기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안 팔렸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했 내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정도는 이익을 성남시가 먼저 회수한다. 그 다른 시에는 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시에서 없잖아요. 미리 돈을 받아간다는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그렇게 활성화될 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부동산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또 김만비 씨도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뭐 돈만 받아간다더니 뭐 해달라, 뭐 또 깔아달라, 뭐 공원 조성해달라. 터널 뚫어달라. 네, 엄청나게 많았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시장이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거예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표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해봤을 건데 시장이 나서가지고 시에다가 그만큼 돈을 미리 뺏어간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쌍욕도 네, 하고 했는 것 같아요. 공산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런 예.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싫었을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퍼즐 하나가 또 하나 맞춰지는데 주 장관님 결국 이제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거 이것도 그럼 연관이 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앞전에 예. 이제 이게 그 보면 애초에 이 법조 카르텔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예. 한 20명 이 돈 많은 변호사들한테 이걸 팔기로 이제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이 공공이익을 먼저 내놔라. 예. 환수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 이익이 남어. 그래서 하나도 한 구자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1호는 김만배 본인 예. 뭐 2호는 누구죠? 이거는 부인이고 부인. 네. 3호는 이제 누나고 누나. 그러니까 4호는 남욱이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다 들어갔는데 이들이 모두 다가 예. 그 앞전에 이 형사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불법 대출로. 예.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실명으로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이름을 딱 감추는데 이 SK 증권으로부터 특정 금전 신탁을 가지고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이름으로 숨어서 들어갔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금융권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주고 또 이 금융권을 매개해준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저는 가장 의심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예. 박영수 씨라고 봐요. 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박영수 씨가 이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통합이사회 의장을 했어요. 그 무렵에. 예. 네. 그러니까 직접 자기들끼리 법적 카르텔로 해먹으려다가 이재명 시장이 끼어들어서 회방을 놔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했는데 이게 이제 시행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분양 가격이 팍 튀면서 그렇죠. 튀었죠. 대박을 친 거예요. 그렇죠. 로또 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갑자기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지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욕심 많은 부패 덩어리들이 고기 덩어리가 엄청 많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소소하게 미리 확정된 이익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앞전에 SK 400억 가지고 들어와서 부풀려 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이 저기 뭐죠? 7인 클럽이라고 해야 돼. 50억 클럽인 거죠. 50억 클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 총장님이 늘
SK 마름을 위한 그러니까 SK 법률 문제를 거들거나 세탁해준 사람들이 하나의 심부름 값으로 먹으려고 한 뇌물 같다라고 예.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딱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나씩 이게 퍼즐을 맞춰가고 네, 껍질이 네. 벗겨지면서 네, 네. 법적 카르텔이란 게 거의 네. 명확해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한 예.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곧 설계자이고 금융권을 인맥을 맞춰준 사람이 예. 박영수 씨가 아. 가장 큰 의혹의 인물이에요. 인물이다. 그러니까 박영수 윤석열은 조속히 특검 수사를 받아야 돼요. 장관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더 보태면 예.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그 최초의 그 중수부 수사 때부터 시작해서 예. 수원지검 수사에도 남욱이 변호를 하면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또 자기 사무실에서 이 하나은행이 들어오기 전에 예. 그 다른 증권 회사를 하나 끼고 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2014년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는 이제 그 실패를 하니까 그때 실패를 한 이유는 이제 이 시드 머니가 이제 없어서 예.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K로부터 시작해서 돈이 400억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드 머니까지 생기는데 예. 거기에도 또 박영수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박영수가 또 나중에 보면은 특검으로 또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SK하고 그 자금이 SK 자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생긴 돈, 그 들어간 돈 가지고 아까 50억 클럽 사람들 나눠주고 예. 모든 설계부터 시작과 끝이 박영수로 기결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재명으로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뭐 법적 카르텔 또 박영수 특검을 이제 지목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은 어쨌든 거기에 함께 또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모든 걸 덤태기 씌우고 본인들은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는 구도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네, 보면. 네, 네. 참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 씨가 성남시가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의 뜰 운영비 250억 원을 화천대에 부담시킨 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난 놈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250억.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남시장 입장에서 그 하천대유는 어차피 동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남의 시하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하천대유는 동업자 관계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필요한 그 운영비 예. 이런 것도 하천대유 너가 내라.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아니 당신들이 아무것도 필요한데 왜 내지도 우리가 않고. 돈을 대야 돼. 그러니까 황당하네. 안 할 수도 없는 상태로 가니까 이재명 난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업비를 같이 내는 게 아니고 네가 다 내. 우린 그냥 들어가기만 할게 우리 이런 거잖아요. 돈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결국. 비용은 우리가 안 들고 당신들이 넣고 돈은 이익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정말 이거 내가 입장이 바꿔가지고 사업자였다면 정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날 일이네요. 화가 진짜. 날 일이죠. 그런데 그걸 이재명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고 있으니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재명 시장이 예. 먹은 것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욕. 욕. 확실합니다. 여기서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하는. 온갖 욕을 다 먹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전체 하나씩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실체가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야말로 이제 억울하게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누명을 쓴 게 돼버렸는데 이거 언론이 이런 보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 나올 때 이럴 때 이거 받아쓰고 이러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을 기사화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어떤 그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이슈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그 작년 예. 그 8월 말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1인 매체 인터넷 신문이 예.
이 보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월간조선이 키우고 예. 또 민주당 경선 주자 중에 한 분이 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그걸 이제 국민의힘당이 키우고 언론이 국민의힘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최근까지도 이 원희룡 그 전 제주도지사는 예. 하수구에서 그 기록을 정말 발견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라고 하면서 이제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시장은 강도를 예. 차단하고 예방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강도가 이제 미수에 거쳤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한 천하동인을 한 18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분양도 안 되고 그 계좌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불발이 돼서 다시 시작하고 겨우 자기들 친인척끼리 일어 먼저 가지고 예. 해먹는데 이게 막 꿀단지가 돼버린 거 엄청 오. 돈 그 우박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때부터 당황을 한 거지요. 아 이거 먹는 것도 너무 배 터진다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 이걸 저거들끼리 너무 잘 알 건데 이 강도를 예방한 사람한테 너가 도둑이야, 네가 설계해서 그러니까 저거들끼리 욕을 하고도 되게 웃기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그랬을 거다. 네. 아까 뭐 뜨끔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언론과 네. 보수 정당 이런 이제 유착 관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우원식 의원이 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대장동의 진실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냐. 공범 정영학 녹취록으로 이재명 후보를 범인 몰 때는 언제고 주범 김만배 육성 자백은 조작이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분노한 국민의 댓글은 드루킹 여론조작 같답니다.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총풍, 북풍, BBK 편지 조작, NLL 대화록 조작 등 늘 진실과 민심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고 국민을 속여온 국민의힘다운 발상입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은 반드시 추진될 것입니다. BBK 진실처럼 대장동의 씨앗, 부산저축은행의 진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면 혐오와 편가르기로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원식 의원이 지금 글을 올렸는데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저는 그냥 장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정치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특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모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특검해야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정말 뭐 10,000분의 1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특검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특검이 이게 이제 우원식 의원이 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을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하는 건 예. 각오를 밝힌 거라고 예,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BBK 특검도 그렇고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당시에 당선인 신부로 특검을 네, 받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결국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해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저는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검들이 사실 제대로 된 특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박영수 특검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처음에는 엄청난 그랬었죠. 호응도 얻었고 최순실, 그래서 차서원 씨. 박영수 예. 특검 저를 좀 박영수 특검 닮았다고 해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독일을 한번 갔을 때 되게 억울하시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수 특검이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제가 예. 그렇게 기분은 안 나쁜데 요즘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특검이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습니다. 특검 결과를 못 냈죠. 다만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데는 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박영수 특검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 수사 특검에서 과연 정유라 말사준 거 가지고 예. 저렇게 몇십 년을 감옥에 보내고 이명박 돈 스위스로부터 돈 찾아오는데 140억 찾아오는데 돈 들어갔다고 해서 삼성 현대건도 말도 안 하고 삼성 돈 가지고 변호사 비용 대준 거 가지고 저렇게 보낸다 하는 건 전직 대통령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그게 사실
제대로 된 특검을 하나도 못한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해야 될 수사는 전혀 다 안 하고 덮어버리면서도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에는 보냈으니까 예. 특검은 성공적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드러나듯이 이 특검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모든 특검 BBK 특검이든 뭐 무슨 특검 지금 그 꼬리곰탕 특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 특검도 있었고 전부 다 덮어준 특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의지만 있으면은 예. 정말 제대로 된 특검만 선정하면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할 수 있고 당장 그 현직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형사소축권이 현직에 있을 때는 없지만 그거는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다 전부 다 타협하고 말았죠. 그때 BBK 특검도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그렇죠. 덮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특검은 의지만 있고 제대로 된 특검을 선정한다면은 그 결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의석으로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당장은 형사수출을 못 받.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는 건 뭐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뭐 낮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잘릴 때가 있으시면 이왕 잘린 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더 잘릴 게 있겠어요? 윤석열 당선되면 저 잘립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록이라도 남겨놔야 된다. 제대로 특검을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그게 어쨌든 나중에라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박영수 특검이 한 얘기를 반응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 이제 녹취록 나온 뒤에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 단 한 번도 없다. 조우영의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그 최재경 그 중수부장 당시 결재자이죠. 예. 그리고 그 이철수라는 이 조우형의 사촌이 나눈 대화가 이미 공개가 됐죠. 예. 거기에 이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부산 저축은행 부회장 김양은 구속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부름꾼이 이 조우형이야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사촌도 그 윤이 그렇게 알고 있네. 예. 윤이 말했어요. 알고 있네. 깜짝 놀라면서 예. 뭐 그 당시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런 명확하게 박영수로 인하여 그 사건이 덮어졌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마 이 선임계도 안 낸 사건이니까 저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요. 그래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박영수 씨 혼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박영수 씨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빙성은 훨씬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쨌든 관계자에서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게 김만배 씨 녹취록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와 남욱이 지난해 검찰에 나가 진술한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피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만배 녹음 파일 등 세 가지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한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발언은? 그렇죠. 아까 그 우원식 그 의원이 한 이야기 중에 정영학 녹취록으로 이재명 후보를 범인으로 몰 때는 언제고
주범인 김만배 육성은 자백이 조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맞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의 설계자는 이제 뒤에 있고 예. 실질적으로 그 행동대장처럼 움직였던 사람이 가장 그 핵심이 김만배 씨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녹취록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김만배 씨한테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대부분 김만배 씨가 그거 알지. 근데 실제로는 김만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이지 예. 실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김만배가 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정영학과 남욱도 김만배의 말을 통해서 누구한테 얼마 줬다라는 것을 들은 걸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만배 육성을 조작이라고 하면 이걸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차라리 예. 대장동이 성남에 없다라고 해야만 적절한 비유였죠. 대장동이 성남이 없다. 아니 목소리가 있는데 뭘 조작을? 아니 이게 조작을 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있는데 뭘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고 국민의힘 반응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는 중립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이 입장문에서 김만배는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감싸는 바람만 한다. 범인이 보호하려는 사람이 곧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조 씨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들으면서. 아니 아까 네, 네. 욕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고 공산당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다 했는데 뭘 보호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감싸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씨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관련된 어떤 사람 봐주기엔 사람을 봐준 적이 없다면 이 사람들 예. 다 짐승입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너무 좀 황당한 건 뭐냐면 녹취록이 나오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다 막 주장을 해요. 뭐 그분 얘기 나오니까 그분 가지고 이재명 연관됐다고 그렇게 막 공격을 했잖아요. 아무 실체도 없는데 그분의 이름도 없는데 윤석열 이름 나오니까 다 거짓말하고 헛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또 깎아내리잖아요. 아니 같은 녹취록에 같은 사람인데 왜 같은 녹취록에 같은 사람이 했던 얘기를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게 이런 참 이해가. 원희룡 또 한마디.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김만배 녹취라는 게 대장동 문제가 터진 뒤에 김만배와 뉴스타파가 녹음했다는 것이고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요.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박영수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건물 봐줬다. 부산저축은행 건을 봐줬다.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원칙적으로 응해서 사업자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근거나 다른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뭐 이 변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씨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 맞기는 맞죠. 뭐 수석 했다고 아니 서울대로 수석 들어갔다고 했나? 예비고사를 수석했다고 그랬나? 저 관심이 없어서 잘 그 모르겠어요. 당시에. 네. 근데 이분이 저는 진짜 요즘 보니까요. 적어도 사법고시 되고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법조인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앞뒤 맥락도 안 맞고 이 무슨 정치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죠. 그 주장하는 바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또 정책 본부장인 것을 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 집단들에 대한 전체 평가가 저는 뭐 참 이렇게 폄하한다고 뭐 할 수 있으나 정말 좀 더 이상 좋게 이야기 평가해 줄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녹음한 시점도 김만배와 뉴스타파가 녹음했다는 거다. 뭐 김만배와 뉴스타파가 녹음한 거가 아니고 이거 신학림 위원장이 지금 그러니까 전 위원장이거든요. 이분 언론사 출신 기자예요. 기자 출신이고 기자 선후배 관계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선후배 관계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9월 달이면 이게 무슨 대장적 문제가 터진 집니까 이게? 장관님? 대장동 문제가 터졌다기보다 예. 이제 8월 말 작년 경선 와중에 8월 말 정도에
경기도 그 1인 그 매체가, 예. 인터넷 신문이 이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경선 무대에 이제 다른 경쟁 후보가 끌고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나는 공공환수를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LH가 원래 하기로 한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업자가 하도록 해라라고 그렇죠. 손대라고 해서 못하게 막은 걸 내가 공동개발 참여를 하게 한 것이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나중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개발이익 환수를 자꾸 못하게 이 비율을 낮췄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개 단체장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방송사에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장동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OX로 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 예.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이 부동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좀 이 공공개발 쪽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건 바로 부동산이 양극화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하나의 사건이다. 제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오라고 들었고 네. 이재명 후보도 잇따라서 오라고 들었고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공공환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칭찬받으리라 생각했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 막 공격을 이상하게 하고 국민의힘 당이 그걸 뒤집어 씌우기 그러니까요. 공작으로 그 소재를 활용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예. 사실은 문제 제기한 분이 그때 참 오해했다 미안하다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종합해보면 8월 달에 그 네. 기사 한번 나온 거 가지고 네. 민주당 내에서의 일부에서 네. 문제를 제기한 거지 네.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네. 근데 이게 만약 원희룡 그 지금 정책본부장 말처럼 이게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대장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이슈가 된 뒤에 녹음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공환수를 잘한 케이스로 이재명 후보도 여러 번 얘기했고 자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그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작해 보려고 녹음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대장동 그 개발은 성공한 케이스다. 공익환수의 가장 모델적인 케이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뭐하러 본인이 그걸 홍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나빠지는 거잖아 상황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경선 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제 장관님이 지대개혁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그때 분석을 해봤을 때도 사실은 이거 100% 그 두 분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공공환수를 해야 된다는 지대개혁을 해서 공공환수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또 어느 역대 자치단체장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돈을 그 자치단체 수입으로 이렇게 그 민간 이익을 이렇게 뺏어온 경우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말 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새로운 사례로 칭찬받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거꾸로 이제 모 후보가 그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밑에 같이 일했던 분이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는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억울했겠다라고는 뭐 하긴 했는데 그 직접 주장했던 분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좀 그런데 어쨌든 예. 뭐 이 내용은 저는 이 사실 결말이 이렇게 난 데는 예. 우리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특검까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했죠. 8번인가 했대요. 다섯 다 번 세는 분이 오. 네. 8번은 계속 동의하세요. 네. 마지막까지도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뭐 그 특검을 하면은 이제 다 드러나면 그렇죠. 본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못 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지금이라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난그 원희룡 씨가 그때 자기가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했었죠. 하던데 그분이 사법고시 나온 게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였고 사실 제가 일타 강사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 사실. 맞습니다. 일타 일타 강사가 총장인데. 우리 안홍구 총장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이 예. 이 보는 관점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치. 이 맥을 이렇게 짚도록. 네. 근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 보니까 그 예. 흐름을 예. 처음 설명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네. 총장님이 이제 지방국세청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대구에서. 그러니까 이 세금 관련된 거, 뭐 개발 관련된 이거는 뭐 빠삭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변호사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 변호사보다. 자, 또 하나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그럼 특검하면 LTC는 사실은 LCT. 죄송합니다. LCT. 네. LCT는 실패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비리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LCT를 우리가 보면요, 그 LCT는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예. 그게 무슨 실패했다 이렇게보다도 보통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다만 그 LCT는 이제 좀 다른 건 있었어요. 예. 뭐냐면은 오히려 여기는 전부 다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개발 이익을 한 70% 환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산시가 LCT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거거든요. 예. 부산시가 거기에 땅을 도로까지 부산시 돈으로 다 해주고 한 푼도 환수도 안 한 정말 정반대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때 부산시가 국힘당 소속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한번 제대로 그것도 특검을 한번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래. 특검을 LCT 같이. 사건은 너무나 의혹이 많고 그 예. 당시에도 검찰 수사도 덮여졌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 LCT를 수사하면은 여러 가지가 새로 또 다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수 검사한테 영감을 준 것이 그 LCT 모델이에요. 예. LCT 모델은 이 부패 세력한테는 성공한 거죠. 예.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 예. 그것도 법적 카르텔이에요, 일종의. 이 LCT의 그 사주가 이영복 씨예요. 예. 이분이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형질을 변경해가지고 형질 변경하려면 시청 공무원들이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법적 문제가 되면 검찰이 수사를 덮어줘야 되거든요. 또 법원에 가더라도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이 그 해운대 LCT를 성공시킨 그 전력들은 앞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형질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이 안 돼서 손해가 나면 금융권에 떠안기고 예. 이익이 나면 자기가 먹고 그 뒤 사후 처리는 뇌물로 다 해결하고 근데 그 뇌물이 이 표시 안 나는 예. 뇌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해 주세요. 이 직무 관련성이 들통이 안 나도록 평상시에 엄청나게 향응 제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 문제도 이 그분이 이영복 씨가 스폰을 한 연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면 그 해운대 호텔에 이영복 회장의 스폰을 받지 않으면 예. 세상의 그 살 맛이 없는 세상 사는데 좀 몸이 건조한 사람으로 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접대를 받아야 유능한 검사로 판사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수법으로 사업을 전국의 사업을 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예. 애초에 제가 이 사람이 하는 사업 수법이 부산의 다대 만덕지구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다 형질 변경해서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거기는 고도 제한 비행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고도 제한이 돼야 되는 것도 풀어버리고 높이 지어가지고 부동산 그 개발 수익을 많이 얻은 거죠. 그때 제가 국정감사를 해서 초선 때 이게 토착 비리다, 부패 사건이다 해서
이 감사원 감사를 시켰는데 예. 감사원 감사도 오래 끌고 빨리 감사해서 수사 사건이 되면 빨리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나중 보니까 이영복 씨의 부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예. 이영복 씨 부동산 개발 회사에 사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이영복 씨가 개발한 부동산에 그 담당 판사가 예. 살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 판검사 법조 비리가 성공한 케이스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판사들 상대로 대장동도 논아 먹으면 되겠다라고 작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일단 네. 뇌물의 수법이 네. 점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LCT 사건에서도 이제 하나의 그런 걸로 의심이 되는 게 있는 게 부산시장하고 있는 지금 박형준 씨잖아요. 그 자녀 이름으로 두 채가 아파트 이렇게 두 채가 맞아요.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 위층 아래층인가 위층 아래층인가요? 그 정말 우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그 사는 권리를 예.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거기다뿐만 아니라 박영준 씨 부인이 하는 조형물을 예. 거기에 뭐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조형물을 거기다 넣게 한 거라든지. 근데 그때 박영준 씨는 그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수석을 했죠. 그 청와대 홍보수석인가요? 뭐 했던 것 같아요. 홍보기획관도 예, 하고 예, 예. 수석도 하고 했을 수석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 법조 카르텔 플러스 정치적 권력자 이런 사람들하고 모든 게 같이 당시에 그 사건대가 문제가 됐던 현모 또 수석이 있었잖아요. 예, 이미 구속됐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엮여가 있는 하나의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도 보면 숨어 있는 그 법조 카르텔들의 돈 잔치의 하나의 그 형태다. 근데 주는 방법도 보시면 뇌물 주는 방법이 지금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추적이 되거든요. 예. 그래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주느냐 하니까 아들 딸을 하천대 위에다가 먼저 취업을 시키죠.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걸 해가 준다든지. 아들 딸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집을 사주시죠. 네. 아버지도 없으면 토리 이름으로. 그러면서 지금 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면 이 어떤 회사를 하나 사는 형태로 하면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모펀드는 투자한 사람 이름이 익명으로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방법을 요즘 점점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면서 금액도 커지는 거죠. 그 큰 금액을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를 사고 파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요새 그 소위 금융기법이라고 해서 금융 상품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건 일반 사람들은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야만 그 구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런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도화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내일 선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녹취록의 공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첫째 궁금합니다.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조금 이게 늦게 공개된 게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작년 9월이고 또 대장동 그 본체가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덤태기를 이걸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사람한테 덤태기 씌우고 그게 여전히 이제 핵심 이슈로 떠 있는데 이 공개를 왜 묵혔던가 그동안 좀 늦었지 않았나라는 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권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안타깝고 SNS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온라인상에
부산의 이 저축은행 피해자의 아드님이 예. 그 당신의 그 모친이 예. 저축은행 예금주였는데 아마 노후 자금이었겠죠. 예. 돈을 다 털리고 난 후에 이게 수사도 안 되는 걸 보고 이 화병이 나셔서 돌아가셨대요. 예. 그런데 이 자제분이 이제 가장이잖아요. 투표 잘못했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모른 채로 덜퍼덕 예. 수사를 덮은 예. 그 후보한테 투표를 해버렸다. 예. 예. 밤새 펑펑 우는 거를 애절하게 예. 우는 걸 이 따님들이 보고서 아 진실 모른 채로 투표를 한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계셔서 사정을 들어보니 바로 우리 할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한탄조에 SNS를 했는데 우리 언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실을 알아야지만 네. 심판자가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심판을 이 정보가 없이 이제 심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언론에 참 무거운 책임을 좀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투표를 했는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속아서 했구나 이런 게 얼마나 네, 한탄스럽겠습니까? 네. 돌릴 수도 없고 그걸 네.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제 좀 시간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이 투표 마지막 본 투표가 있습니다. 거의 37% 정도의 사전 투표가 했지만 나머지 분들 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두 분 장관님하고 청장님 현장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아직 투표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유권자분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유례 없이 이제 높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 양쪽 진영이 사전 투표가 높다는 이야기는 양쪽 진영에서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이게 결집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그래서 상당히 그 결집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남은 거는 좀 신중하게 투표하시는 분들, 사실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투표하는 분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내일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론에서 지금 언론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찾아서라도 예. 보고 정확한 자기 생각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추 장관님 말씀하신 그 부산의 사례를 생각하시면 진짜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한 표가 정확히 정말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유권자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 장관님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패 세력과 또 부패 세력을 엄호해 주고 있는 검찰 권력이 한 배를 탔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친일 세력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가장 크게 비난하는 게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를 망쳤다. 외교 관계를 망친 건 일본인 거죠. 네. 그런데 거꾸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신천지가 일찌감치 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 공연한 사실인데 또 신천지가 원래 통일교에서 한 지파로 커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의 그 문선명 총재의 미망인 한 학자 씨가 또 최근에 이 윤 후보를 편드는 듯한 그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비 종교 세력은 조직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 공동체예요. 생활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들이 일본에서 이 경영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낸 돈들도 이 선거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의 이해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사시 한반도에 이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여지의 발언을 하는 거죠. 일본은 우리 한국이 이 강제징용공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 굴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 큰 발언권을 얻었어요. 근데 이걸 일본은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하고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도 설린 우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일본 없이도 한국의 독자적인 이 외교 무대가 형성되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다. 한국이 기가 죽고 힘이 약체화돼야지만 일본에 의존하는 친일 정권이 다음 정권이 돼야지만 만만하게 컨트롤하면서 우리를 딛고서 이 러시아도 중국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면 이 일본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그 극우 세력의 의도와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우리의 사이비 종교 세력의 조직과 돈 그리고 친일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서로 합이 맞아가지고 이게 외교 안보적으로 나라의 미래도 과거 역사도 이 반일 이 독립투쟁의 역사마저도 훼손시키는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도 위협을 가하는 굉장히 전면전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선거가 여태까지는 검찰 독재 권력 막아주세요라고 했지만 상당히 역사적으로 미래 우리 외교 안보 전략상 또 평화 전략상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그런 선거다. 아주 끔찍하다.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단순히 화풀이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내 만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풀이 선거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선거에서 한번 해초리 한번 때려주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자를 뽑는다고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가치 그리고 정책, 비전, 능력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맡길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꼭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무겁게 끝낼 것 같아서 제 별명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돈준봉인데 이 여기다가 제작진이 오늘 돈준봉의 진행은 만족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이미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면 됐습니다. 저야 뭐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원추 TV거든요. 그러니까 안홍구 총장님 그리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두 분 이름 딱 따서 원추 채널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게스트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즐거운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두 분도 계속 출연할 수 있다. 저희가 끝까지 이 TV 원추 TV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TV, 안홍구 TV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추 TV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채널도 각각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절실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대한민국을 함께 바꿔가는 대한민국 대전 안에 첫 발을 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